1414년입니다. 조선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경빈 박씨였습니다. 왕실의 귀한 인물이었죠. 세종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종의 며느리였습니다. 정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정실 부인이었죠. 그런 경빈 박씨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왕실은 병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조사도 없었죠. 장례도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궁녀들은 속삭였습니다. 경빈 박씨의 목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고요. 목이 졸린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종이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으니까요. 조선 왕실 500년 역사에서 가장 수상한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경빈 박씨를 죽였을까요? 왜 죽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기록이 사라졌을까요? 역사가들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증거들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하루 만에 부인에서 죄인으로 추락한 여인의 이야기를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진 한 생명의 진실을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경빈 박씨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태종은 정말로 며느리를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414년 봄입니다. 창덕궁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궁녀들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빈 박씨의 처소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움직임이 있어야 했죠. 궁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빈 박씨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죠. 죽어 있었습니다. 궁녀가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궁녀들을 불렀습니다. 내시들도 모여들었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경빈 박씨가 죽다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시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빈 박씨의 목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 졸린 것 같았죠.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병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경빈 박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었죠. 왕실의 일이었으니까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경빈 박씨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요.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내관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죠. 하지만 곧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태종의 명령이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병으로 죽었다고 발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죠.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왕실의 귀한 인물이 갑자기 죽었는데 조사도 없이 병사로 처리한다니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태종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궁녀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의 처소에 있던 궁녀들은 특히 더 무서워했습니다. 자신들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한 늙은 궁녀가 어린 궁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본 것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고요.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린 궁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경빈 박씨의 목에 있던 그 자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경빈 박씨를 죽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궁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입니다. 왕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경빈 박 씨께서 급병으로 승하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슬픔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었죠. 효령대군은 어디 있었을까요? 남편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궁궐은 이상한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태종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빈 박 씨가 죽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경빈 박 씨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라고요. 태종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내관은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죠. 마침내 태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오늘로써 끝이다라고 선언했죠.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해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관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죽었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묻어버리다니요. 하지만 내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전하라고 대답하고 물러났습니다. 태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태종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태종은 경빈 박 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대신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경빈 박 씨의 장례는 어찌 치를까요? 라고요. 태종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간소하게 하라라고요. 더 이상 묻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인데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라니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태종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종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사를 보면서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대신들과 이야기할 때도 냉정했죠.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 대신이 다른 대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이상하십니다라고요. 경빈 박 씨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신이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시오라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이런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불안했죠. 태종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경빈 박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밤이 됐습니다. 태종은 혼자 침전에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태종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태종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태종이 그날 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경빈 박 씨에 대해서요.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태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경빈 박 씨는 누구였을까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정실 부인이었죠. 태종의 며느리였습니다. 왕실의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과 경빈 박 씨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빈 박 씨는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치적 감각도 있었죠. 궁중 종친들과 가까웠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태종은 권력을 나누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경빈 박 씨가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정치 문제였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종친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죠. 하지만 경빈 박씨는 종친들과 가까웠습니다. 종친들을 지지했습니다. 태종의 정책에 반대하는 듯 했죠. 물론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가 자신의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두 번째 갈등은 효령대군 문제였습니다. 효령대군은 세자 자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세종이 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효령대군도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경빈 박씨는 남편 효령대군을 지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태종 입장에서는 위협이었습니다. 경빈 박씨가 효령대군을 세자로 만들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궁중 정치였습니다. 경빈 박씨는 다른 후궁들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궁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죠.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이것도 태종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궁중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까봐 두려웠죠. 태종은 점점 경빈 박씨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죠. 경빈 박씨는 태종의 시선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종의 의심은 깊어졌죠. 어느 날 태종이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경빈 박씨를 조심하라라고요. 그 여인은 영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죠. 측근은 놀랐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태종은 진지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겪으며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했죠. 며느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빈 박씨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414년 봄입니다. 경빈 박씨가 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의 처소가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격렬한 말다툼이었죠. 궁녀들이 문 밖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죠. 한 궁녀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라고요. 궁녀는 물러났습니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빈 박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도 들렸죠. 누구였을까요? 효령대군은 아니었습니다. 효령대군은 그날 밤 궁 밖에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경빈 박씨와 대화하고 있었을까요? 한 궁녀가 나중에 조용히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왕의 사자가 다녀갔다라고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넷이 둘이었다라고 했죠. 왕의 명을 받고 온 것 같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경빈 박씨의 처소로 들어갔다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빈 박씨는 그 후 조용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졌다라고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왕의 사자들은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경빈 박씨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됐을까요? 새벽이 됐습니다. 궁녀가 경빈 박씨를 깨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경빈 박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었죠. 궁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왔습니다. 시신을 살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경빈 박씨의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의원은 떨었습니다. 이것을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결국 의원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무시했습니다. 병사로 처리하라고 명령했죠.
장례도 빠르게 치르라고 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듯이요. 마치 계획된 일인 듯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조사도 없었습니다. 신문도 없었죠. 누가 범인인지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왕실은 그저 경빈 박 씨를 묻어버렸습니다. 빠르게요. 조용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대신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종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궁녀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경빈 박 씨의 죽음은 묻혔습니다. 진실도 함께 묻혔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태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이 왕이 됐죠.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빈 박 씨의 죽음에 대해서요. 한 늙은 궁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라고요. 왕의 사자가 다녀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내시들이었다라고 했죠. 그들이 경빈 박 씨의 처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왔다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경빈 박 씨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궁녀도 증언했습니다. 경빈 박 씨의 목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라고요. 붉은 자국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끈으로 졸린 것 같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의원은 병사라고 했다라고요. 왕의 명령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늙은 내시였습니다. 그날 밤 태종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빈 박 씨를 처리하라라고 했다라고요. 내시 둘이 명을 받고 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다라고요. 수고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모두 비공식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았죠.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빈 박 씨는 명을 받은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요. 태종의 명령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왜 태종은 며느리를 죽여야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경빈 박 씨가 위협이 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정치적 제거입니다. 경빈 박 씨가 효령대군을 세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태종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했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권력투쟁입니다. 경빈 박 씨가 종친들과 가까워지면서 태종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태종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왕실 내부 갈등입니다. 경빈 박 씨가 다른 후궁들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태종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모두 조금씩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종은 복합적인 이유로 경빈 박 씨를 위협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것이죠. 냉혹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요. 형제도 죽였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펼쳐봅니다. 경빈 박 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단 몇 줄뿐입니다. 경빈 박 씨가 승하했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사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없죠. 왕실 조사도 없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태종의 언급도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죽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왕실의 귀한 인물이 죽었는데 이렇게 짧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보통 왕실 인물이 죽으면 자세한 기록이 남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요? 누가 슬퍼했는지 말입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요? 하지만 경빈 박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의심합니다. 왜 기록이 이렇게 짧을까요? 왜 자세한 내용이 없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 누군가는 태종이었을 것입니다. 태종이 기록을 지우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남기지 말라고 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나면 곤란했으니까요. 자신이 며느리를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기록을 지운 것입니다. 증거를 없앤 것이죠. 이 정도면 오히려 더 큰 범죄의 흔적입니다. 무죄라면 왜 기록을 지울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태종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죠. 역사가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왕이 지운 흔적이라고요. 태종이 경빈 박씨의 죽음을 은폐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빈 박씨는 죄인일까요? 아니면 희생자일까요? 왕실에서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빠르게 묻어버렸죠. 기록도 지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희생자였을 것입니다. 권력 투쟁의 희생자요. 태종의 두려움의 희생자였죠. 경빈 박씨는 아마도 아무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태종의 눈에 위협으로 보였을 뿐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왕이기도 했죠. 태종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됐습니다. 1398년 첫 번째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1400년 두 번째 왕자의 난이었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피해 정변이었죠. 그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을 공격할지 몰랐죠. 그래서 태종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죠. 태종의 치세는 숙청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반란 위험이 있는 사람을 없앴죠. 왕실 내부도 단속했습니다. 종친들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외척의 세력을 꺾었죠. 모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종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권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은 제거했습니다. 경빈 박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태종의 머릿속에서 경빈 박씨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친들과 가까웠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죠. 효령대군을 세자로 만들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종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냉혹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태종 입장에서는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요. 경빈 박씨의 죽음은 권력학적으로 보면 필요한 타이밍에 일어났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었습니다. 경빈 박씨가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전이었죠.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태종은 철저했습니다. 계획적이었죠. 경빈 박씨를 제거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기록도 없앴습니다. 증인들도 입을 다물게 했죠.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누가 범인인지를요. 다만 입 밖에 내지 못했을 뿐이죠. 태종은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경빈 박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종에게는 권력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는 것도 말입니다. 경빈 박씨가 죽었습니다. 남편 효령대군은 어땠을까요? 슬펐을 것입니다. 아내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효령대군은 슬픔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태종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효령대군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죠. 다만 조용히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 후 효령대군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에서 물러났습니다.
세자 경쟁에서도 물러났죠. 동생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절에 자주 갔습니다. 불경을 읽었죠.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서 비롯된 선택이라고요. 효령대군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요. 누가 죽였는지를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요. 권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효령대군은 세속을 떠나기로 했을 것입니다. 불교로 도피한 것이죠.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죠. 다만 불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내의 명복을 빌며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종이 죽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됐습니다. 세조가 왕이 됐죠. 성종이 왕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은 여인을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며느리를 말입니다. 후대 왕들은 경빈 박씨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록 대부분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태종이 모두 지워버렸으니까요. 복권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빈 박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습니다. 태종의 그림자요. 권력의 그림자였습니다. 폭력의 그림자였죠. 조선의 기록은 침묵했습니다. 경빈 박씨에 대해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어둠 속에서 목이 졸려 죽은 여인을요. 왕실의 귀한 며느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명령한 시아버지를요. 권력을 위해 며느리도 죽일 수 있었던 왕을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태종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조선을 안정시켰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형제도 죽였습니다. 며느리도 죽였죠.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권력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경빈 박씨의 죽음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경빈 박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